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ISDS 중재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법무부의 전체적인 평가와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선방했다. 전체 총액 대비 4.6%밖에 손해액이 나오지 않아서 선방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 유일하게 다투었던 논점인 하나금융지주 매각 과정에서의 금융당국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한 그 논점에서 결국 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논점에서 제기된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했다. 즉 패소했고 그 패소 비율은 어, 법무부가 겉으로 선전하는 것처럼 4.6%가 아니라 50%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타깝게 진 사건이다. 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제 정확한 판정문은 안 나오고 이제 보도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을 한다면 이 금융감독당국이 즉 금융위죠. 금융위가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지연시킨 행위,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지연시킨 행위는 금융감독당국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지 않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다. 즉 부당한 행동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났고 그 손해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한 금융위 니네들이 이제 배상해라. 근데 금융위가 배상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 써서 배상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이제 이게 중재 판정은 대개 백대빵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원래는 네가 잘못한 거지만 그걸 다 너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자. 근데 이제 상대방도 이렇게 이제 그 뭐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미룬 데에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범죄가 있었고 거기서 유죄 판결 나오는 걸 기다렸다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 측면을 이제 참작을 해준 거죠. 그래서 손해가 커졌다. 만약에 론스타 네가 아무런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감독 당국이 부당하게 나 승인 못 해주겠다. 그랬다면 이건 백대 빵이다. 근데 너도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만큼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하겠다. 그 일부를 좀 후하게 쳐서 50%.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50%만 배상하면 되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물론 이제 자잘한 것에서 이제 실제로 현안을 갖고 다투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관할권의 문제였어요. 그 관할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쟁점은 여기서 다툴 일이 아니라 딴 데 가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이나 이런 데서 다퉈야 된다라는 게 이제 관할권의 문제고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내가 이거를 살펴보지도 않겠다. 즉, 뭐, 각하,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HSBC와의 이 HSBC가 얽힌 매각 지원 문제에도 적용이 됐고 또 다른 조세 관련 쟁점도 대부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각하가 되고 관할권이 없고 이런 판정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일부 조세 쟁점은 우리나라 과세 당국이 공명정대하게 과세익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서 일부 이제 살펴본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다 이제 관할권 없음 또는 한국 정부 승리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 매각건은 이거는 관할권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주장한 바가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 위로 올라왔고
한국 정부가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배상해. 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자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제가 하나 안타까운 점은 시민단체나 많은 데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은행을 인수하는 투자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이 투자 행위는 은행법이라는 대한민국 국내법을 위법한 투자 행위다. 그런데 이 국제 투자자 중재 절차는 국내법을 위반한 최약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위법한 투자는 절차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점을 주장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해서는 다 관할 건 없음을 주장했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부는 그걸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만약에 그 주장을 했으면 요번에 그 판정문의 전체적인 뉘앙스나 이런 거를 보면 물론 이제 번역본이고 축약본이라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 중재재판부가 관할권에 관해서는 대단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요. 웬만하면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으면 이건 내가 나설 분야가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밀어붙여 봤어야죠. 그래서 얘는 위법한 투자니까 이 조세쟁점 말고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한 거는 이건 다 여기 중재 판정 투자자 국가 중재로 다툴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졌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다면 금융 분야는 아예 다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번 판정에서 우리나라는 단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손에 쥐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논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제 결국 뚜껑을 까보니까 네가 똑바로 행동 못했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천억이건 이자 합쳐가지고 또 변호사 비용도 재판부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뭐 한 4천억 또는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거 물어줘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니까 정말로 아까운 일인 것이죠. 교수님, 예.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조세 쪽은 받아놨던 돈을 이게 너무 많이 이중과세로 너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받은 거니까 도로 돌려줘. 이런 식의 소송이 전형적인 소송인데 이 감독 당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우리가 뭘 받은 게 없어요. 근데 돈을 이제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즉 국민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진짜 아픈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 ISD가 제기되고 사람들이 제일 우려했던 거는 이게 결국은 론스타는 금융감독당국 그 소위 이제 시쳇말로 모피아라고 하죠. 모피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바로 모피아 사람들이 하고 앉았으면 이게 대응이 똑바로 되겠냐?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결과를 손에 받아 쥐었거든요. 근데 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취소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확하게 승소 가능성이나 이런 거 또 비용 대비 편익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면피 이거 내가 있을 동안에 배상금이 나가면 나중에 이거 문제될지 몰라. 무조건 미뤄. 또는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공소시효의 진행. 시효 자꾸 흘려보내. 그래서 이거 옛날 일로 만들어버려. 또는 이제 국가가 이 사람들을 상대로 네가 잘못해서 국민들이 손해봤으니까 네 재산으로 이거
도로 메꿔야 되겠어. 물어내, 네가. 이렇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어디 딴 데로 도피시키거나 뭐 소비해버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하더라도 하든지 말든지 하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 론스타 관련자, 감독 당국에 걸쳐 있던 사람들 또는 뭐 기타 다른 분야에서 론스타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은 싹 빼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전체 자료를 보고 이게 취소 소송을 추가로 하는 게 비용 대비 타당한 거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안전장치를 두고서 해야 된다. 그 안전장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 진행되는 거 정지시켜 놓고 소멸시효 진행되는 거 정지시켜 놓고, 그래야 민형사상 사법 처리를 맨 끝에 가서 결론이 결국 달라지지 않았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의 산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걸로 판정문에 나왔던 그 행위를 한 공무원들 또는 뭐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재산의 산의를 막을 수 있다. 그게 흩어지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진짜 그리고 판정문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서류를 우리 정부하고 저쪽 서류의 주장을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국제법이나 소송법 이런 쪽의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론스타 사태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들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게 적절하고, 지금 시간이 120일 남아 있잖아요. 뭐가 급합니까?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은 보기에는 굉장히 급하게 밀어붙일 것 같기도 한데, 한동훈 장관도 보기에 따라서는 론스타 관련자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수사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네. 수사팀은 비금융주력자 이슈를 놓친 수사팀이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추경호 뭐 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또는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 다 론스타와 한 자락씩 또는 여러 자락씩 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면 저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능력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해상충이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상충도 없고 학식과 덕망도 높은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총체적 난장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중재 판정은 그 중에 일부의 비뚤어진 결과를 제3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또는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명확한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론스타에게 덥석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을 해줬고, 무엇보다도 2008년 9월 달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해외 계열사 일제 조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일본의 골프장, 호텔 체인, 그리고 예식장 등을 보유한 빼도 박도 못하는 산업자본이라는 걸 스스로 실토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손에 쥐어든 금융위 관계자들, 예를 들면 진동수 위원장, 이창용 현재 하는 총재죠. 그 당시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앞에는 2003년 때는 론스타가 그런 걸 얘기 안 했으니까 속았다. 그래도 뭐 그래 뭐 속았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2008년에는 눈앞에 떡 그 자료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더 뒤로 가면 2011년에 가면 김석동 금융위원장, 추경호 부위원장이 언론에 막 골프장이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사실은 속으로는 예식장과 아, 그 호텔 체인까지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도 2011년 내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아, 나가게 허락을 해준 것. 이것은 다 총체적인 난장판이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소송이 되었는데 거기다 또 요번 판정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할권 없음에 대해서 위법한 투자는 관할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변이 가서 우리가 법원의 친구들로 가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상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손에 쥔 게 뭐냐? 국민들 너희들 4천만 원 내, 4천억 원 내.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은 뭐 다른 것은 이제 진실 규명을 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2011년 그 론스타가 탈출할 때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은행 매각이 일어날 때 인수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 요번에 국민 보고 돈 대신 물어내라는 빌미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일단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로만 보면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 추경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현재 경제부총리죠. 이런 분들이 책임을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TF가 꾸려졌는데 거기도 예를 들면 뭐 추경호 현재 부총리, 주영환 전 장관, 또 김동연 현 경기지사 이런 사람들이 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TF의 팀장 또는 팀원으로 거기를 거쳐갔거든요. 근데 그 TF에서 우리는 비금융주력자 논점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가장 론스타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결과 관할권 없음이라는 주장을 못하고 싸워서 결국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스크포스에 있었던 사람들도 일단은 사법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금융기관도 바뀌고, 금융감독도 바뀌고, 정치권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모두 잘하자. 그거는 뭐,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 문제의 딱 이렇게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저는 감독 당국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요번에 조세 판정을 보면, 과세 당국은 뭐, 여러 가지 논점도 있었지만, 그 과세의 행위가 과세의 기본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것이었다. 판정부가 그렇게 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독당국의 행위는 감독당국의 직무 그 권한 범위 내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공정하거나 공평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됐으니까 감독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그리고 그 감독 기구를 이끌고 있는 게 세칭 모피아라고 하는 아주 그 선배 후배와 이권으로 연결된 끈끈한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이 겉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렇게 커다란 사고를 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에서 모피아, 즉 관료들의 영향력을 걷어내고 정치권이나 그런 쪽으로부터 좀 독립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의 원칙을 무서워하고 준수하면서 금융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독 체계 원칙에 입각하고 정부로부터는 독립된 공적 민간 조직에 의한 금융감독 그런 거를 해야 우리나라 금융이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뭐 소송이 이제 뭐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국제 규범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슈퍼파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어차피 개방 경제, 자본시장을 연 그런 경제로 살아가기로 방향을 설정한 이상, 그리고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이상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물리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국제 규범과 원리 원칙과 사람의 상식에 비추었을 때 문제가 없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국가 행정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대하는 것. 그 전통을 잘 확립시키는 게 그나마 소송의 빈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소송이 붙어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입증함으로써 빠져나올 수 있다. 요번에 조세 분야에서 이긴 것들을 보면 결국 그 주장을 잘 했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 쪽에서 4천억 원 지연 이자랑 뭐 재판 비용까지 합쳐서 4천억 원 가까운 돈을 물어주게 된 거는 그걸 못해서 비뚤어진 감독 행정을 했고 무원칙하고 재량적이고 나쁜 의미의 재량적이고 불공정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 제기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없도록 하는 것이 ISD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정부의 어떤 처세술이 아닐까, 행동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했다는 것이 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대응을 적절히 했다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런데 금융감독은 가장 문제가 많았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고 니네 똑바로 하고 있는 거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중간중간에 얘기라도 하고 보고라도 해라 그랬는데 이런 거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꽉 싸지고 어떤 의미에서 좀 뭐랄까요? 좀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지만 아집에 휩싸인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가 결국은 그거 아니야. 너희 공정하지 않았어. 너희 잘못한 거야. 이런 이제 판단을 받아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반성하고 인적인 청산과 제도의 개선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글쎄요, 이거는 참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소송 중에 쓸데없는 논거로 그냥 이렇게 건드려 보는 그런 소송도 있을 것이고, 진짜 나름대로 아픈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억울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소송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 근데 오늘의 판단이 결정이 보여주는 거는 되지도 않는 논리로 그냥 ISD는 뭔가 영어권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별로 의미 없다. 예를 들어서 HSBC 갖고 론스타가 달려든 거 그게 17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큰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거 가차 없이 재판부가 이거 관할 건 없다. 이렇게 쳐버렸거든요. 그리고 과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대체적으로 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행동한 정부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논리로 갖고 덤벼드는 거는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다.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이런 교훈을 주었고 반대로 정부가 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또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과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때는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라는 점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억울한 일을 갖고 한 사람의 경우에는 뭐 소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되지도 않는 논거를 갖고 그냥 뭐 좀 그것을 미디어에 띄워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소용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이렇게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